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했다면 그만큼씩 할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얼마 전에 본인의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정도면 역대 최고 감독 아니냐? 이러면서 퍼거슨 감독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퍼거슨 대 펩 과르디올라 누가 더 위대한 감독인지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마지막에 제 의견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스탯 비교. 자, 먼저 누가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전체 트로피 개수를 살펴보면 퍼거슨이 49개, 펩이 35개입니다. 트로피 개수 차이가 14개예요. 근데 펩이 퍼거슨 감독님이 은퇴한 나이가 되려면 20년 남았어. 20년 동안 트로피 14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까지 펩이 한 시즌당 평균적으로 들어올린 트로피 개수가 2.33개입니다. 자, 근데 우승 트로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두 감독이 알짜배기 대회를 얼마나 많이 우승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리그는 퍼거슨이 16회, 펩이 11회입니다. 그리고 챔스는 퍼거슨 2회, 펩이 3회. 근데 재밌는 건 요 두 분이 챔스 결승에서 두 번 만났죠. 그리고 펩이 다 이겼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감독의 경기당 승률은 어땠을까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퍼거슨이 65%, 펩이 75%입니다. 그리고 한 시즌을 아예 그냥 싹 다 씹어먹어버리는 트래블, 퍼거슨이 한 번, 펩이 두 번 했죠. 펩은 그리고 각각 다른 팀을 데리고 트래블을 했어요. 참 대단해. 퍼거슨이 대단한 점. 자, 퍼거슨이 펩보다 낫다, 요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거를 살펴볼게요.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서 이룬 업적도 업적이지만 감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초기의 경력이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경력 극초반에 스코틀랜드 2부 리그인 세인트 미렌에 부임을 해가지고 3시즌 만에 우승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또 스코틀랜드 1부 리그 에버딘으로 가서 2시즌 만에 우승을 해요. 근데 이게 에버딘이 무려 25년 만에 우승을 하는 거였어요. 팀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꿔놨다는 거야. 그리고 퍼거슨 감독이 에버딘에서 우승시킨 게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스코틀랜드 리그의 지배자 셀틱 레인저스를 뚫어내고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퍼거슨 감독이 에버딘에 오기 전에 UEFA 클럽 랭킹이 106이었거든요. 근데 퍼거슨이 떠나는 시점에는 랭킹이 6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 부임했을 때도 강팀이 아니었어요. 우승한 지가 무려 19년이 된 아주 별로인 팀이었어. 근데 그 팀을 천천히 재정비해서 명문팀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부임한 지 3년 만에 FA컵 우승, 그리고 3년 뒤에 리그 우승,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간 12번 더 우승을 시켰죠.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우승권에서 멀었던 팀을 다시 재정비해서 바닥부터 갈아엎어서 우승팀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하지만 펩은 감독 경력 초기에 요런 느낌은 없었죠. 물론 바르셀로나 B팀을 4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승격시키기는 했지만 그거는 프로팀이 아니니까, 유스팀이니까 좀 그렇지. 그리고 펩이 바르셀로나 10 감독에 부임하자마자 트랩을 한 거는 진짜 미친 업적이지만 사실 그 당시 바르셀로나는 고전 시즌의 3위, 고전 시즌의 2위, 고전 시즌엔 우승을 한 그래도 우승권에 가까운 팀이었어요. 그리고 펩이 미넨으로 옮겨갔을 때도 직전 시즌에 트래블을 차지한 팀을 물려받았었고, 시티에 부임할 때도 3년 전에 만치니가, 5년 전에 페그리니가 우승을 시켰던 팀이었죠. 퍼거슨같이 영 아니었던 팀을 우승시킨 적은 없었다. 자, 그리고 퍼거슨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논거는 퍼거슨이 펩보다 돈을 적게 쓰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퍼거슨은 맨유에서 26시즌 동안 이적료로 약 8억 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펩은 바르셀로나에서 3억 파운드, 미넨에서 2억 파운드, 그리고 시티에서는 7시즌 동안 약 10억 파운드 조금 넘게 썼어요. 도합 14시즌 동안 총 15억 파운드 정도. 자, 물론 두 감독이 활동한 시대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현대축구 이적료 미쳤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두 감독이 동시대에 활동했다면 아마 퍼거슨 감독이 돈을 적게 썼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꾸준한 성공을 거뒀다? 요 부분이 미쳤다 이거야, 그 사람들 얘기는. 펩이 대단한 점. 자, 이번에는 펩이 퍼거슨을 이미 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거를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펩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을 만들어냈다, 요거죠. 왜냐면 여전히 많은 언론과 축구인들이 펩의 그 팀을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꼽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펩이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요런 위대한 팀을 프로감독 데뷔하자마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때 멤버가 역대 최고였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선수들이 역대 최고 선수들인 거지, 그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펩이 10 감독에 부임하고 나서 호나우지뉴, 데코 이런 핵심 선수들 내보낼 때만 해도 이거 맞아? 잘하고 있는 거야? 의구심이 있었어. 근데 펩이 어떻게 했어? 세어 얼가니 플러스 메시 중심으로 전술 짜고 모든 선수들이 각자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판을 짜니까 그 팀이 역대급 팀이 된 거고, 그 선수들이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재미있는 거는 펩의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주축이 된 스페인
스페인 대표팀이 2010 월드컵을 우승했고 또 펩의 미넨 선수들이 주축이 된 독일 대표팀이 2014 월드컵 우승했죠. 팀 잘 만들어. 그리고 또 시티에 와서 어마어마한 팀을 만들었죠.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 우승, 한 시즌 최다 승, 2위랑 가장 큰 승점 차로 우승, 이런 기록 다 경신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팀을 계속 발전시켜. 그래서 얼마 전에 트래블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펩이 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퍼거슨 이런 팀 만들 수 있어요? 몇 번씩이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펩이 짱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또 다른 논거는 펩이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자, 물론 퍼거슨 감독도 새로운 전술 트렌드가 생긴다? 그러면 맨유에 바로바로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상대 맞춤형 전술도 잘 짰었죠. 근데 자기만의 독특한 축구 철학을 정립하고 전술 혁신을 이끌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근데 펩은 어땠어요? 티키타카로 유럽 축구를 다 먹어버리니까 전 세계의 대표팀, 클럽팀, 하다못해 우리 동네 조기 축구팀까지 다 따라해. 그리고 펩이 시티에 와서는 그 티키타카를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고 그 안에 원리들을 아예 이론적으로 정립을 시켜버리네? 그러면 전 세계의 감독들이 그거 막 공부한다고 무슨 교과서처럼. 그리고 지금도 펩의 축구가 가장 고도로 발달된 형태의 축구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펩 옹호론자들은 펩이 트로피도 많이 얻으면서 축구를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퍼거슨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짜의 의견. 자,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 텐데 이거는 그야말로 뇌피셜이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뭐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생각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음. 자, 일단 저는 누가 더 위대한 감독인가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누가 더 우승을 많이 오래 했는가? 왜냐면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이 뭡니까? 이기는 거죠. 뭐 펩이 축구 전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거 아까도 얘기했고 저도 물론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술이라는 건 이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아니 이겨야 전술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지면은 뭐 혁신적인 전술이고 뭐고 조롱만당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든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퍼거슨과 펩 둘 중에 어떤 감독이 최상위 레벨에서 우승을 더 많이 오래 했는가를 보면 둘 다 개쩔지만 현 시점으로 보면 퍼거슨이 더 많이 오래 했죠. 그러니까 퍼거슨 1승 추가. 근데 요거는 펩이 은퇴할 때 다시 살펴봐야겠죠. 자, 두 번째 질문, 두 감독이 각각 만든 팀들 중에 최고의 팀이 서로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요거는 단판으로 붙어도 펩 쪽이 이길 것 같고 한 시즌 리그를 돌려도 펩의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펩이 승리.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누가 축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항상 위대한 인물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영향력이죠. 자, 일단 한 팀에 미친 영향력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퍼거슨이 이기겠죠. 물론 펩도 맨시티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명문팀으로 키웠지만 퍼거슨은 클래스가 달랐죠. 아예 쇠락했던 팀을 우승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글로벌 명문으로 만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프리미어리그의 위상 자체를 올려놨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기까지 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어떤 한 팀에 미친 영향력 말고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펩이 더 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펩의 축구는 언제나 당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축구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니까. 또 재밌는 거는 펩이랑 함께 했던 분들이 다 지금 좋은 감독이 돼가고 있어요. 사비, 알론소, 콤파니, 아르테타, 테나, 이 감독들이 펩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자기 색깔들을 조금씩 얹어가지고 축구를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퍼거슨 감독 밑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감독을 많이 했지만 퍼거슨한테 배운 어떤 축구 철학 안에서 자기 축구를 만들었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각자 자기 축구들 했다고. 그러니까 펩이 좋은 축구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펩은 미래의 축구 전술체계 리누스 미엘스, 아리고사키, 크루이프 다음 챕터에 이름을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미친 영향력, 요거는 펩승.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어떤 감독의 업적이 더 달성하기 어려운 거냐? 자, 요거는 사실 펩이 트래블을 2번이나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6관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퍼거슨의 업적이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에버딘하고 맨유에서 펩이 거느렸던 선수들보다는 조금 못한 선수들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퍼거슨 감독이 맨유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했을 때의 스쿼드 보면 물론 클래스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클레버리, 안데르송, 하파엘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선수들 데리고 우승을 했다? 감독의 역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퍼거슨 감독의 업적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한 팀에서 장기 집권하면서 계속 우승한 거. 이건 진짜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한 거야? 이해가 안 가. 왜냐면 탑 클래스 감독들이 팀을 옮기는 이유가 뭐 새로운 도전 그런 것도 있지만 한 팀에 오래 있으면 선수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서로 너무 익숙해지니까 긴장감도 없고 동기부여하기 겁나 힘들고. 근데 새 팀으로 가면 어때요? 이 친구들이 내 맘에 들라고
아주 열심히들 하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독일 하기가 쉽다고요. 동기부여 같은 게 필요가 없어. 괜히 감독 교체 효과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퍼거슨은 맨유에서 무려 26년 동안 계속 선수들을 긴장시켰어. 동기부여 수준을 최고로 유지했어. 우승 계속했어. 자, 물론 펩도 시티 온 지 7년이나 됐지만 여러분 26년이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와중에 리빌딩을 계속했는데 암흑기가 없어.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92년도부터는 3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과연 이거를 퍼거슨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요? 난 절대 못한다고 봐. 너무 어렵다고 봐.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업적을 달성했냐? 퍼거슨 승!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거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했다면 그만큼씩 할 수 있었을까? 자, 먼저 퍼거슨이 패배 팀들을 맡았다면 그렇게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축구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패배 축구는 너무 완벽했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퍼거슨이 그런 축구를 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스쿼드들이면 펩만큼 우승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펩이 퍼거슨의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승권에서 멀었던 에버딘을 우승시키고 무너진 맨유를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펩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퍼거슨 1승 추가. 자, 그러면 총 합을 내볼게요. 퍼거슨 3승, 펩 2승, 도합 3대2로 퍼거슨 승리. 네, 오늘은 이렇게 퍼거슨 감독과 펩 감독을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뭐 이런 비교는 펩 감독이 은퇴를 하고 나서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